주식회사 키라이스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전원재라고 합니다. 7구역이 모아타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은 현재 다 합하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이 900억 정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모아타운에 합쳐서 모아타운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구역으로서 개발을 하면은 순전히 남는 게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재개발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410억이 흑자가 난다. 모아타운으로 지금 제외돼서 나중에든 언제든 따로 개발을 한다. 우리 7구역만.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의 현재 900억 재산이 한 800억으로 줄어든다. 늘어나기는커녕 모아타운으로 개발할 때는 400억이 느는데 이 모아타운으로 제외하고 따로 할 때는 80억이 줄어드니까 모아타운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 측면에서 보면은 500억 정도를 손해보게 생겼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은 100억, 200억 재산가도 그냥 아파트 한 채만. 근데 이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세 호까지도 아파트 세 채까지 도 분양권을 줍니다. 그거보다 더 내 재산가가 높다. 그럼 나머지는 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으로 받으면 또 세금도 많이 나오니까 상가로 또 나머지는 받고 이렇게 상가 소유주분들이나 대규모 지주의 입장에서는 모아타운이 그중 낫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상권을 굉장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상권을 살려서 그 상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재산 측면에서는 500억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손해를 보는 거냐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7구역에 아파트를 새로 만든다면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까부터 예측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본 결과 6개 구역하고 여러분들의 7구역이 합쳐서 모아타운으로 개발하면은 평당 한 4,200~300만 원의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이거를 7구역 혼자서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면은 그 가치가 줄어들어서 3,650만 원의 아파트 단지가 될 거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 브랜드를 누구로 쓰냐에 따라서 평당 240만 원이 차이가 난다. 이런 것까지도 수학식에서 계산이 나오고 시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1킬로미터 떨어질 때마다 이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통합 건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포스코건설, 롯데캐슬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에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면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런 대형 재벌 건설회사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보다 훨씬 낮은 이름의 건설회사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평당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총 세대 수가 그저 뭐 200세대, 300세대 되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냐 아니면 2000세대가 넘어가는 대형 아파트 단지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총 세대 수가 400세대 정도로 조그맣게 만들 때 하고 그리고 2200세대 큰 모아타운으로 합류해서 만들 때 하고 평당 470만 원이 낮아진다. 그거를 종합하면은 여러분들이 7구역이든 하나의 구역이 그냥 나홀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평당 3,600만 원의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고 7개 구역이 한꺼번에 모아타운으로 가서 똑같은 건설회사를 대형 재벌 건설회사를 데려와서 건설을 하면은 4,270만 원의 아파트 단지가 될 거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바로 한 두세 달 전에 나라장터의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모아타운에 대한 입찰 결과입니다. 면목동의 모아타운이 그리고 장위 쪽에 또 모아타운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시공사를 뽑았습니다. 면목동의 입찰에 코롱건설이 들어왔는데요. 16인 코롱건설이 요 3회 1구역만 단독으로 하면은 평당 750만 원을 줘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옆에 있는 3회 2구역을 한꺼번에 우리가 통합해서 건설한다. 그러면 상당히 건축비가 낮아져서 640만 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 입찰 결과입니다. 이 장위 쪽에는 금호건설은 15위 회사입니다. 여기도 11회 4구역이 먼저 조합이 돼서 거기에 시공사를 뽑았는데 그 구역만 단독으로 하면 조금 해서 700만 원이 든다. 근데 그 옆에 구역까지 하면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면 620만 원에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건설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종합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7구역만 별도로 개발할 때하고 7구역이 하나의 모아타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여태까지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6개 구역하고 통합해서 개발을 할 때 하고 그 중간 상태로서 통합해서 개발을 못하더라도 위에 6개 구역하고 시공사도 같이 뽑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경우 그거를 이제 편의상 합류 개발이다. 여기 종전평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900억 정도죠. 895억 총 합계 7구역에. 그래서 이게 895억은 똑같은데 건축비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경비가 달라지고 수익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7구역이 따로 개발하면은 1879억 만드는 아파트 단지의 그 총 가치가 1879억이 되고요. 완전 통합해서 하면은 2369억이 되고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그냥 같이 하기만 하고 뭐 이러면은 2059억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이라는 게 이익률인데요. 혼자서 개발을 하면 이익률이 90일이 된다. 이거는 100이 90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재산 900억이 여기 815억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완전 무결하게 통합 개발을 하면 이게 146이나 된다. 무려 46%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00억이 895억이 무려 1300억으로 된다. 그래서 7구역만 나홀로 개발 시에는 80억이 재산을 감소한다. 895억에서 815억으로 감소. 어정쩡하게 합류를 해서 하면은 한 170억 정도 이익이 난다. 그러나 통합 개발을 하면은 400억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513-13번지요. 여기가 공시지가는 6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분의 현재 재산 가치는 한 15억 정도인 걸로 파악이 되고 모아타운으로 통합 개발을 하면은 146%, 46%가 늘어나서 재산이 여기 보시다시피 21.2억으로 늘어난다. 나홀로 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돼서 지금 가만히 있어도 재산 가치가 14.5억인데 이게 줄어서 13억으로 줄어든다. 모아타운으로 통합 개발하면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25평 아파트가 시가 한 11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대부분 남한테 파는 일반 분양 가격보다는 상당히 싸게 조합원 분양 가격으로 싸게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두 채를 분양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분의 권리가액 4억 3천 이거는 그냥 현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상가 소유주시니까 상가의 일부를 받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내 재산 가치는 14억 5천인데 결국은 14억 5천에서 25억 8천으로 증가를 한다. 두 번째는 상가 소유주분들이 7구역에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회사가 상가에 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0여 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40년 동안 코엑스의 지하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37,500평의 코엑스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 끝에는 현대백화점이 여기는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IMF 이후에 개발이 돼서 여기에 아시다시피 메가박스라는 그 멀티시네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무역센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이걸 기획을 해달라 그래서 기획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아시다시피 이 반쪽은 그냥 뭐 지상에도 영 없었고 지하는 그냥 텅 비었습니다. 제가 뭐 학위하면서 배운 그 자석의 원리를 한국에 처음으로 대입해서 이 코엑스몰을 성공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아까 등촌동의 영동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의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 상가를 굉장히 그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구태여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석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 현대백화점이 애초서부터 있어갖고 그냥 사람들을 막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객시설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키테난트라고 합니다. 자석의 N극하고 S극을 양편에 만들어서 N극, S극이 쇠붙이를 끌어모으듯이 사람을 끌어모으게 하고 S극에서 끌어모은 사람이 N극을 향해서도 가게 만들고 N극에 온 사람들이 S극을 향해서도 가게 만들어야 중간도 다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대형 상업시설을 만들 때의 자석의 원리입니다. 이쪽에 S극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갖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영국
한국하고 미국에서만 번성을 갑자기 하던 멀티시네마, 극장이 15개관, 20개관 하는 멀티시네마를 처음으로 여기 들여오게 해서 이 전체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여기 이제 한강이고 반포 1, 2, 4지구인데 한 5천 세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상가가 한 2만여 평이 돼 있는데 이 상가의 기획을 하고 MD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 관리를 하는 일을 몇 년 동안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이 황학동의 청계천변의 황학동 롯데캐슬 엄청난 단지인데요. 한 3만 4천 평 정도 되는 전체 상가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이마트의 본사에 가서 저희가 브리핑을 해서 여기 상권이 충분히 이마트를 벌어먹일 수 있다. 이런 걸 브리핑을 해서 이마트를 데려오고 나머지 시설도 다 분양을 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큰 것만 자꾸 말씀드리니까 우리하고 뭐 그렇게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규모가 비슷할 것 같은 모래내 중앙시장에 합쳐서 한 재건축이 있습니다. 상가를 기획을 하고 업종 MD를 하고 대형 슈퍼마켓을 GS 거를 유치를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 2층 건물만 상가가 있고요. 지하를 저희가 처음에 갔더니 지하를 개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지하를 왜 가만 놔두냐. 그래서 지하를 크게 개발을 해서 저희가 GS한테 가서 브리핑을 해서 여기 들어라. 그래서 중대형 슈퍼마켓을 GS를 여기 들어오게 해서 지하는 용적률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대형 그 슈퍼마켓을 키 테넌트, 아까 말씀드린 자석의 N극, S극을 키 테넌트로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처럼 지하에 큰 슈퍼마켓을 개발을 해서 거기 사람들이 막 모이면 1층이나 2층도 장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가도 그렇게 기획하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리바게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등촌로구 대로변이고요. 이제 여기 컴포즈 커피가 있고 여기 파리바게시 있죠. 그래서 요 컴포즈 커피 있는데 여기 그리고 이쪽 등촌대로변, 등촌로변에 두 군데를 딱 잡고 여기 하루에 몇 명이 사람이 돌아다니느냐 이거를 긴급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촌로 변에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 3시 반에서 밤 8시까지만 조사를 했는데 1000명 정도가 걸어다니고 그리고 컴포즈 커피 있는 데는 2500명이 다닌다. 이 안쪽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이 안쪽에 더 많다. 두세 배. 여기는 이제 대로변이라 차량은 엄청나게 다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은 요 안쪽보다 좀 못하다. 차량도 몇 대가 다니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등촌로 이쪽은 한 4500대가 근데 요 안쪽 으로 이렇게 다니는 차량은 한 700대밖에 안 됐습니다. 7, 8배가 이쪽에 많은 거죠. 우리가 모아타운을 여기다가 2000 몇백 세대를 만들면 이 사람들은 주로 요 길로 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포켓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켓 상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포켓 상권은 내 주머니에 든 상권이다. 다른 데로 유출이 별로 안 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고요. 좋은 점이 있으나 발전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뻔하기 때문에 여기 2000세대가 있으면 2000세대로 끝나는 거고 그게 4000세대, 6000세대로 갑자기 늘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는 상권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잠재력은 별로 없습니다. 도보객은 그렇습니다. 이쪽은 차량이 지금 7, 8배 엄청나게 다니는 겁니다. 이게 요 시간대 4,500대면요. 이쪽에 점포를 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차량 고객으로 올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든지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광역 상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차량객. 차량을 타고 온다는 것은 멀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은행에 가야 되겠다. 그럼 차를 타고 은행을 가고 슈퍼마켓 가야 되겠다. 목적형 고객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고 멀리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차량을 타고 많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는 목적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점포를 만들 수 있고 이쪽 안에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고 오다 가다 지나가다 사는 편의점, 제과점 이런 거를 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1층 기준으로 해서 상가의 어떤 그 가격 또는 그 가치 또는 분양 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39길 안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상당히 비싸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확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평당 한 1층이 3,000에서 4,500만 원 수준일 걸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39길하고 등촌로의 교차 지역도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서 뭐 자리야 한 3,500, 4,000에서 한 5,000 수준인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형 차량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잘 만들기만 하면은 이건 평당 6,000까지도 더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있다.
또 1층이 얼마든 2층, 3층으로 가면은 가치가 확 줄어듭니다. 2층은 1층 가격의 한 반 정도, 3층 이상은 한 35%에 40%, 그리고 지하는 뭐 30에서 40% 정도의 수준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상가 몇 평짜리 분양한다 이럴 때 몇 평이라는 것은 주차장까지 그냥 다 합쳐서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여기다 만들면 평당 가격이 한 4천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는 되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인데, 아파트로 따질 때 4천만 원 정도 가격이다. 그럼 그걸 상가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2,8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지하 주차 공간이 이게 한 지상 공간에 한 0.4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으로 분양을 하면 그게 1.4가 돼서 4,200만 원으로 분양하는 거와 같다. 아파트로 볼 때는. 그러니까 상가를 여기다 계획을 할 때에는 3천만 원 이상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상가를 개발해야 되고, 그거보다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그 용적률을 다 아파트로 돌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로변에는 1층으로만 짓고 2층까지 지어서 2층까지 팔려면은 그거는 아파트로 파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1층으로 짓고, 이 구역은 도보객 또 그냥 많이 흡인할 수가 있고 차량 잠재 고객도 흡인할 수 있는 집중상가라고 그래서 고객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상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서 할 거냐는, 물론 저는 경영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돈 측면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는 여기에 아파트를 가능한 갖고 싶어, 나는 그래도 조금 못하더라도 상가를 내가 가져서 월세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의 그 분포 비율 이런 거를 해서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돈 측면에서 본다면 2층 상가는 여기까지 2층까지만 개발을 하는 거고, 3층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여기도 어떤 사업성이 좀 모자란다. 아파트를 짓는 게 더 낫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 테넌트를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개발한 논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석의 원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응용을 한 것이 바로 이 키 테넌트를 지하로 집어넣는 방법을 고려를 해서, 지하를 파면은 여기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이 꿰면은 올라오다가 여기서 뭘 사 먹기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고객이 밑에서부터 분수처럼 올라온다. 이래서 그걸 분수 효과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1층에 6천만 원으로 분양을 하면은 아파트로 따지면 1.4배니까 8천만 원으로 아파트 분양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사업성 효과를 갖고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짓는 방안이 있고 상가를 하는 게 있는데, 상가가 이렇게 쭉 차지를 하게 되면 아파트는 네네. 주상복합으로 되는 거예요? 제 자료 마지막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이 상가를 이렇게 줬을 때 그러면 그 땅에서 아파트는 어떻게 질 거냐?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태로 보면 주상복합 형태인 것 같지만 주상복합은 아니고 주상복합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층부에 이제 상가가 있으니까요. 근데 같이 이렇게 주상복합의 스타일로 지는 방법이 있고, 땅이 조금 넓을 때는 상가만 따로 짓고 요 아파트 동은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따질 수가 없고.